대법원은 2004년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교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병역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내외 여러 상황 변화와 더불어 최근에는 하급심에서 여러 건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등으로 약 14년 만에 다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의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 양심과 같은 주관적인 사유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한다면 현행 형사법 중 정당한 사유가 포함된 모든 처벌 조항에서 처벌을 피하게 해줄 수 있는 이른바 만능 열쇠로 기능하며 형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단지 대체복무가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형사처벌이 되므로 양심의 자유가 침해된다. 즉 내면적인 것이지만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보호받을 만한 헌법적 가치가 있으므로 위헌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한 것입니다. 재판부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건의 주심 대법관님은 박상옥, 김재혁, 민유숙 대법관님이십니다. 국방의 의무 중에 하나의 병역의 의무는 가장 큰 비중이 있는 것이 병력 형성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어떤 근거로 정당성이 있는 사유로 해석할 수 있는지, 제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어 있는지 도입되어 있지 않는지에 따라서 어떤 그 양심의 자유를 보장 여부를 달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헌법에서 얘기하는 그 양심의 자유의 어떤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없다는 어떤 헌법 규정이라든지 헌법적 이념에 비춰보면은 좀 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현재 의 병역 거부는 피고인들의 양심적인 결단에 의한 것이라는 그 점을 어떻게 법원을 설득시킬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주장하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진정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그런 병역 기피자들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양심상 그리고 진지한 종교적 신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군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없다일 뿐이지 국가에 대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총을 들면 살상한다는 이런 걸로 전제를 하고 자신의 양심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나라, 독일이라든지 유럽에서는 맞을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과연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종교를 가진 국민의 숫자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 군에 가는 국민은 사실상 없어지고 군대도 없어지게 되고 말 겁니다.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얘기일 겁니다. 자위권규약위원회에서는 그 규약 보면은 18조 3항에 보면은 국가안보라는 항목이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유로, 양심 실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유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4조의 공공비상사태의 조항에 보면은 결국 그건 전쟁 상황이거든요. 전쟁이나 중대한 어떤 비상사태인데 그 상황에서도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반드시 이상적이지만 않은 상태에서 기본권 존중 의무가 있는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하에서 모두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총을 들어야 된다고 할 때 그것을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실정법의 집합체인 국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 점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않을 경우에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연구 자료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깊이 있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경과가 되어서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참고인 두 분 출석해 주시고요. 이번에 다루실 쟁점은 유엔 등 국제기구의 해석과 각국의 사례, 특히 유럽인권재판소의 2011년 판례 변경이 국내에도 이미 상당히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징병제 국가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인정 여부나 처벌 현황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재판하는 사건들에서 그 의미와 시사점에 관해서는 변호인과 검찰 측에서 약간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쟁점에 관해서 변론하실 변호인과 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은 국제법상 확립된 권리입니다. 우크라이나 대법원은 전쟁 동원령 가운데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터키는 2012년부터 더 이상 이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콜롬비아는 내전 가운데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국제규범인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같은 것들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지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이미 확립된 중요한 결단을 어떻게 유익하게 작동시킬지 사법적인 관점에서 세계적인 선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병역 의무를 기꺼이 이행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를 둘 것인지는 그 나라가 처한 안보 현실이나 국내외 정세 등에 따라 정책적으로 선택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즉, 형사처벌을 통해 병역 의무를 강제할 것인지 또는 대체 복무제를 통해 병역 의무를 완화할 것인지는 각각의 나라가 처한 다양한 상황과 현실에 맞추어 결정할 문제이므로 일률적으로 국제 기준에 반한다거나 위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단지 형사처벌이 가혹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불법적이라거나 위헌적이다라고 속단해서는 안 될 것이며 형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 해서 안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재판부가 질의를 하고 답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석방하다 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전과 기록을 말소하고 적정한 보상을 하며 민간적 성격의 대체 복무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자유권 규약에 우리가 가입했고 또 그걸 준수할 의무가 있죠. 위헌적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특혜다 이렇게 하면 뭔가 본말이 뒤바뀐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위헌적 상태라고 판단한 에 따르면 이제 위헌적 상태를 그대로 놓아둔 입법의 불비, 지연 등이 이제 고려된 것인데 그러한 데 따른 불이익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법의 입법 과정을 보면은 국제법 문구에 어떤 우리가 원하는 사항이 들어있느냐 아니냐 구체적으로 찾는다라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국제 입법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시행하는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기 위해서 자유권 규약을 교정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냥 그대로 쭉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인권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그리고 그 인권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병역의 의무든 납세의 의무든 국민의 기본 의무가 이야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열관계는 기본권이 우선이고 기본 의무는 그 밑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 들어가면 이게 서로 맞물려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으로 두 번째 쟁점 부분 관련 변론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 변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훈 참고인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기훈 참고인은 국방부에서 대체 복무제 마련 실무를 총괄하고 있고 오늘 변론 대상 사건들에 관해 어느 쪽 의견이 아닌
대체복무제 도입 준비 협약과 관련해서만 참고인으로 출석하였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 양쪽에서 변론하실 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전과 살상이 전제된 전쟁을 전제로 하는 군 복무는 그 자체로서 복무자의 생명권을 포함한 기본권을 크게 제한하는 일임과 동시에 스스로가 커다란 위험을 감수하고 희생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이라는 억제 수단을 통해 그간 병역 의무의 형평을 담보해왔고, 이는 병역 의무 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수단이었습니다. 대체 복무제도가 마련되기 전 그 형벌 규정까지 형해화되는 경우에 우리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 두 가지 가치를 모두 놓치게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는 기피자와 본질적으로 다릅니까? 양심적 병역거부권자를 투옥시킬지 아니면 대체 복무를 이행하게 할 것인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73.4%의 국민은 감옥이 아닌 대체 복무제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에 대해 국민은 형사처벌 대신 대체 복무제를 선택한 것입니다. 형평성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처럼 형평성을 이룬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재판부에서 질의하고 답을 듣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앞으로 마련될 법률에 대해서 대체 복무 대상 적용 대상이 될 것인지 그 점에 관해서는 어떤 의견을 모으고 있는지에 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방부는 만약에 본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 무죄 판결로 인해서 병역 의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새로 제정될 관련 법규에 의해서 경과 규정을 통해서 대체 복무의 형태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무죄를 전제로 해서 그게 피고인한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판례 변경이 없다면 대체 복무제 이후에 판결 받고자 하는 피고인하고 그 이전에 판결 받는 피고인하고는 형평에도 반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점은 검토를 해서 다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쟁점에 관하여 차례로 충분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제 마무리 변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합의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향후 대체 복무제가 도입이 되고, 이에 따라 소수자들의 권리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이 바뀌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 방향과 현행법 체계 하에서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가가 존재하여야 국민의 기본권도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한 이 오래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는 대체 복무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존중심을 가지고 대법원에 바톤을 넘겼습니다. 무릇 변화에는 용기가 필요한 법이지만 위헌적인 상황을 신속하게 없애고 인권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사법부의 몫이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측의 마무리 변론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다들 오늘 보셨다시피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경과하고 이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그만큼 오늘 우리가 다루는 그런 주제와 쟁점이 무겁고 또 그 해결에 대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부분의 본계 변론을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은 오늘 변론에서 심리된 내용과 그동안 제출된 자료들 모두 참작해서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선고기일은 나중에 따로 결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변론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